자, 그래서 오늘 공창컴 두 번째 시간이고 내가 적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제목을 써서 준비를 해왔어요. 같이 한번 스타트 해봅시다. 지난주 수업 자료상으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을 끝내고 집에 가는 걸로 일단 저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약간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그걸 같이 진행하고 즉석에서 바로 켜서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하고 뭐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끝나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그렇게 구성하고 일단 다짜고짜 실행을 해서 다짜고짜 뭔가를 같이 한번 직접 적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고 엔터키 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다르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상상해 가면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일시정지해 가면서 구경하고 뭐 이 동네 뭐 별반 다를 바 없구만 같은 상당히 기본적인 생각을 진행해 보고 대충 그 정도까지 해본 다음에 전반부를 끝을 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간단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부가 이론 느낌이 될 것 같고 후반부가 실습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수업 후반부에는 최종 목표라고 잡혀 있어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의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 등교한 친구들은 저랑 같이 얼마나 잘 만들었나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퇴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에서도 아마 일단 우리 지금 시원한 요 401호에서 진행하는 요 2시간 동안에는 정리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정리나 새로운 거 소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론적인 내용들 위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2시간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약간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4시간 분량을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해서 문장이랑 실행 이렇게 두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제가 최대한 일관적으로 적어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단어들은 우리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그냥 노말 글씨로 튀어나오다가 일반 명사인 것처럼 쓰이다가 나중에 갑자기 요거 사실 프로그래밍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면서 굵은 글씨로 둔갑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라든가 복습하실 때는 요 단어들에 집중해서 갖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 수업 전반적인 흐름을 간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구성부터 해봅시다. 잠깐만요. 저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에타에다가 청강할 사람 오라고 에어컨 잘 나온다고 글을 올려갖고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봐야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같이 한번 구성해보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는 친구들도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잘 구성해 두셔야 우리 기말 때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기로 했죠. 그때까지 성공적으로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수업 표준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은 이런 느낌으로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맥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스 10이 돌아가는 컴퓨터 위에서 진행하는 걸 전제를 할게요. 그렇긴 한데 뭐 매년 맥 쓰는 친구들 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등등 큰 무리 없이 우리 수업 내용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내 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구나. 엔간하면 대동소이하게 수업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새로운 컴퓨터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파이썬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파이썬 3 중에서 현재 가장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3.11을 쓸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은 아마 대부분 요 64비트라는 친구를 쓸 것 같은데 64비트용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거 뭔 의미인지 아나요? 64비트 그 C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습니까? 이게 64비트가 뭐가 64비트라는 겁니까? 운영체제가 64비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 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돌리는 CPU가 64비트 명령어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지금 2023년도 시즌엔 아마 여러분 32비트 버전을 뭔가를 써봤다 하는 친구는
이제는 다 졸업했을 것 같긴 해요. 멸종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64비트용으로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따가 보면 이 64비트라는 표현 대신에 뭐 X64니 뭐 X8664니 또는 AMD64, AMD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AMD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쵸, 그 Y젠인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회사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뒤에 64 적혀 있는 이런 표현을 본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그 뭐 운영체제가 64비트네 그거 얘기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족보가 꼬여 있어서 이렇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이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 들어봤을 수 있고 뭐 파이참이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이따가 파이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해서 노트북에 설치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친구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환경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맥을 쓰셔도 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이 아이들이라는 친구 대신에 여러분한테 익숙한 다른 개발 도구를 추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우리 수업 요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라든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등등은 이 표준 환경을 전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맥 쓰는 친구, 리눅스 쓰는 친구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저는 파이썬 3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느낍니다. 전 파이썬 2가 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긴 한데 아쉽게도 우리 수업에선 파이썬 2는 다루지를 않을 예정입니다. 이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파이썬 2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톡방으로 문의하시면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1학년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프로그래밍 환경을 최대한 표준과 유사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오늘 요 영상 보면서 요 수업 같이 진행하면서 제대로 잘 실행되나 앞에서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적었을 때 동일한 결과 나오나를 미리 체크를 하고 한 학기를 스타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졸업해서 취업할 때쯤이면 그때는 설치하는 것부터 일일 거예요. 막 오류 메시지 막 잔뜩 나오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렇긴 한데 졸업했을 그 타이밍에는 여러분이 그런 오류 메시지 보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쓰려는 요 환경, 요 컴퓨터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적인 설정을 해서 추가로 뭔가를 다운로드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와 같은 의사결정을 충분히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1학년 시점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복습하려고 유튜브 영상 틀었는데 분명히 앞에서는 잘 돼요. 근데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는 똑같이 쳤는데 다르게 동작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간격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 코드 쳐서 오류 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내 탓이 아니라 노트북 탓, 파이썬 탓으로 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못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2주차 지금 시점에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우리 수업 표준 환경이랑 최대한 맞춰서 구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그래서 설치는 쉽습니다. 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 이거 뒤에 스샷으로 찍어 놓긴 했는데 여기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python.org 방문하시면 푸르스름한 이런 홈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 메뉴 바들 중에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윈도우스 쓰고 있으니까 제 노트북에 걸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버튼을 바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으니까 이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3.11.5가 현재 최신 버전인데 다음 달에 이제 3.12가 출시가 될 예정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뭐 컴퓨터 바꾸거나 해서 나중에 설치하는 친구들
그 시점에 맞는 이 버튼 바로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그냥 설치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적혀있는 순서에 따라 뭐 여러분 이것저것 직접 수동으로 설치해 본 적 많죠? 요즘은 뭐 스팀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내가 간단히 마켓에서 설치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하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일단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선 수동이기는 해요. 다운로드를 적당히 바탕화면에 다 하시고 그 친구 더블 클릭해서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쭉 진행하시면 아마도 큰 무리 없이 완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각자 해주시고, 자, 여러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 톡방에 부방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공창컴 수업에는 조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손을 들면 저나 조교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보시면 파이썬 빼기 3.11.5 빼기 AMD64 해갖고 .exe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대놓고 지금 당장 설치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아, 요즘 살기 편해졌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압축 풀고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나 이미 파이썬 설치를 해본 적 있다. 근데 3.9가 설치돼 있다, 3.10 설치돼 있다 하는 친구들도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3.12를 더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의 노트북에 파이썬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병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컴퓨터에 3.9, 10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2를 지금 추가로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내가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3.10이랑 11 둘 다 설치하기가 부족하다라면 그때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Setup was successful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면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 나요. 이 친구는 뭐 디세이블 어쩌고 무서운 게 적혀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엔간하면 안 눌러주셔도 될 겁니다.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이 다음 단계까지 설명하고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진행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윈도우스 키 있잖아요. 키 누르면 시작 메뉴 뜨죠. 시작 메뉴에서 다짜고짜 IDLE, 알파벳 IDLE를 입력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가장 정확 아이들 파이썬 GUI 그 밑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안 뜰 수도 있고 아무튼 3.11 64비트라고 적혀있는 친구를 눌러서 이런 느낌의 하얀색 창 3.11.5가 적혀있는 하얀색 창을 성공적으로 띄우시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띄워보도록 합시다. 자, 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리 정시템이면 이쯤이면 이미 다 끝나 있겠죠? 자, 등교하는 친구들은 4시간 동안 저를 일종의 과점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 생각해서 저를 과용해 주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막 자기 다른 과제 물어본다든가 하는 것도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창을 성공적으로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에요. 자, 이 시점에 지금 방금 나왔던 하얀색 창이 떠 있는 시점에 아마도 보통 밑에 있을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뭔가 파이썬스러운 마크가 달려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굳이 시작 메뉴 열지 않아도 저 버튼만 누르시면 방금 봤던 지금 보이고 있는 하얀색 창을 바로 띄워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은 이 친구를 고정을 시켜두고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렇게 고정시켜두면 나중에 내 저거 창 껐다 하더라도 이것만 누르면 바로 다시 그때 봤던 그 놈을 띄워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어둔 하얀 창이 우리 수업에서 앞으로 사용할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슨 뜻이냐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I, D 중간에 L을 끼우고 E까지 해서 아이들이라고 약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름에 대해서 두 문자를 따면 그냥 맨 앞에 글자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동네에서는 이 동일한 표현을 쓰지만 IDE라는 약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중간에 L을 껴놨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 파이썬 2에서의 설명이에요. 파이썬 3에서는 L에다가 learning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Python's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이건 교육용이다. 다운로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교육적인 통합 개발 환경과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역두문자어가 돼버렸죠. 아무튼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명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톡방도 있고 하니까 주말에 제가 심심하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요 지금 보고 있는 하얀 창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더 좋은 환경들 무궁무진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렇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가 쓰기 어려운 복잡한 기능들이 현혹되지 않고 순전히 내가 적은 글자들 위주로만 봐도 되도록 이 친구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표준 환경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더 복잡한 거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그러면 뭐 앞 2시간이긴 하지만 저랑 같이 첫 번째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서 깜빡깜빡 거릴 텐데 키보드로 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뭔가를 적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걸 적어 보면서 여러분이랑 저랑 자, 여기서 엔터키 치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를 흥미롭게 상상을 하면서 살짝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는 정리하는 슬라이드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프로젝터로 띄우고 있는 건 맨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제가 글자 크기를 키워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 보이는 여러분의 아이들 창은 글자가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 메뉴 보시면 Options라고 적혀 있고 Configure 아이들을 고쳐를 누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작다고 느꼈나 봐요. 키우고 싶어 하나 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글자체 뭘로 할 거냐. 아마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콘솔라스라는 글자체가 있을 거고 요건 뭐 그냥 요거 쓰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뭐 12, 14 적혀 있다면 이 친구를 적당히 큰 걸로 바꾼 다음에 OK를 때리시면 프로젝터로 보고 있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좀 더 큰 볼만한 창으로 둔갑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세팅해 둔 상태로 스타트를 해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듯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고 그 왼쪽 보시면 약간 불그스름한 색상으로 꺽쇠가 지금 3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 뭔가 적으면 반응을 해주나 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안 배웠다고 2시간 동안 가정해 볼게요. 우리 지금 컴퓨터라는 걸 지금 부모님이 처음 사주셨어요. 방금 부팅해서 방금 MS 계정 만들어갖고 이제 이건 내 컴퓨터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 이제 뭔가를 입력을 해볼 건데 가장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3 한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친구는 3하고 엔터 치면 무슨 반응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바로 엔터키를 치면 우리한테 바로 3하고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면 저 친구도 3하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주를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3하고 엔터 치면 항상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맨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요 맨 밑에 줄 보이나요? 가끔 뭐 앞사람 머리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혹시 안 보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창을 끌어올려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는 대신에 다른 거 예를 들면 5하고 엔터 키를 친다라고 한번 상정해 봅시다. 자, 퀴즈예요.
요 파이썬이란 친구는 3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3이 아닌 5라고 하고 엔터키를 치면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줄까요? 1번 3이라고 답해준다. 왜냐? 얘는 3이라고 답해주는 친구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건 초등학생도 속지 않겠죠? 자, 우리가 5하고 엔터키 치면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 3이 아니라 5라고 우리한테 답변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 방금 전까지는 3이라고 답변하고 지금은 변심해서 5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자명함, 트리비얼하고 답변을 끝낼 겁니까? 자, 일단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항상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뭐를 적고 엔터키를 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일단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만약 7하고 엔터 치면 3도 5도 아닌 7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3이 아니라 3 한 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적고 그 다음 소수인 5를 적고 엔터키를 친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3을 적었었다면 3하고 말해줄 거예요. 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35하고 엔터키 쳤다면 똑같이 우리한테 35라고 말을 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더하기 기호를 집어넣어서 3 더하기 5와 같은 느낌으로 세 글자를 적고 엔터키를 쳐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과연 엔터키를 쳤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줄까요? 여기서도 역시나 우리가 이번에는 세 글자 저렇게 적었으니까 엔터 치면 동일한 세 글자를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굳이 이걸 시간 들여서 등록금 내고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친구 엔터키 한번 쳐볼게요. 치면 3 더하기 5 세 글자가 아닌 8이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한테 8이라고 보여주고 있나요? 8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8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두 숫자 3이랑 5를 더한 결과에 해당하는 8을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파이썬이라는 친구는 계산기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덧셈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뺄셈. 자, 3 빼기 5 한번 해볼까요? 이 엔터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엔터 치면 무려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수를 아는 친구입니다. 음수의 개념을 파악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를 하려면 X 하는 게 아니라 Shift 8 하면 나오는 요 별,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별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3 곱하기 5, 한 15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눗셈은 미음 한자 하면 막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지 않고 슬래시를 쓰면 되는 거죠. 3 슬래시 5 하면 3 나누기 5를 하는 겁니다. 자, 얘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엔터 쳐보시면 이제 지난 학기엔 0이 나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실제로 0이 나올 겁니다.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시점에 3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와요. 왜냐? 3을 5로 나누면 일단 몫은 0이고 나머지가 3인 건 맞는데 여기서는 소수점까지 해서 좀 더 길게 계산을 해서 0.6입니다. 0.6에다 5를 곱하면 3 나오는 게 맞으니까요. 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 나누기 5 하실 수 있고요. 1 나누기 5 하실 수 있고요. 1 나누기 3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C 동네랑 다르게 파이썬 동네에서 파이썬 3 동네에서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몫이랑 나머지 계산하는 그쪽 개념이 아니라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까지, 소수부까지 생각을 해서 재주는 친구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원한다면 나는 지금 정수 계산을 해서 3을 5로 나눈 몫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슬래시를 2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그 나눗셈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소수부 생각 안 하고 3을 5로 나눈 몫은 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배웠을까? 그럼 몫은 슬래시 2번 하면 된다 칩시다. 나머지를 구하려면 무슨 기호를 적으면 된다고 배웠나요?
그죠? Shift 5 하면 나오는 퍼센트 기호를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씁니다. 3% 5 하면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 한번, 이거는 지금 시점에 나오면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3하고 나누기 5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0.6이 나올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초중고 때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1은 아니겠죠? 마이너스 1 아니면 0? 자, 일단 우리 표준 환경상으로는 여기서의 몫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렇단 말은 여기서 나머지는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말은 일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몫은 얼마든지 음수가 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는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도록 세팅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요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후반부에 프로젝트 할 때. 자, 이게 C랑은 달라요. 아마 여러분 윈도우나 맥 썼을 텐데 C 프로그래밍 수업 들었을 때는 거기서 음수를 갖고 나눗셈을 하면 얘랑은 살짝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뭐 국세청 같은 데 들어가게 됐다, 한국은행 같은 데 취업하게 됐다라면 음수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나눗셈도 할 줄 아는 친구고 몫과 나머지라는 개념도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나 C에서 이거 해봤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그게 제 유튜브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특별히 없으시면, 자, 그래요. 이 친구는 뭐 컴퓨터 자체가 숫자 계산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랑 관련된 개념들은 이거저거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영어를 잘 할 줄 아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3이라고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잘 보인다 해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젠 좀 올리도록 할게요. 3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이 친구가 영어를 잘 아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아는 단어입니다. 3를 5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니죠? 다음 주엔 더 재밌는 거 할 거니까 이번 주만 참읍시다. 자, 엔터키 치면 무려 긴 영어를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줄은 아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trace back, most recent, call last 비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콜론하고 그래서 파일 어쩌고 저쩌고 첫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3 우리가 말한 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아래줄 보시면 name error 해가지고 너 혹시 3가 아니라 true를 의미하는 거였니? 라고 자동 교정까지 지금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did you mean true 하는 걸 봐서는 대문자 T하고 RUE 하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오류 메시지에 적혀 있는 요 네 글자를 그대로 입력했더니 요건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고 얘는 지금 입력했더니 엔터키 치면 일단은 우리한테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3, 5, 7 같은 걸 알고 있듯이 일단 파이썬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true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3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를 뜻하는 이름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빨간색으로 메시지를 출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친구는 true라는 단어는 알아요. 3, 5, 7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3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의 목표는 3하고 엔터 치면 3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3는 3이니까요. 그게 우리 목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전 수업에서 이미 배웠던 바로 그런 느낌의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니까
알려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3 5글자를 적는 게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까 살짝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커서 깜빡깜빡하고 우리가 요전 타이밍에는 true라고 적고 3라고 적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3라고 이전에 적었겠죠? 자,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거릴 때 Alt P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직전에 적었던 그 한 줄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불러와줘요. Alt P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전 거, 그 전 거, 그 전 거, 그 전 거를 다시 불러와서 내가 다시 키보드 칠 필요 없이 쓸 수 있도록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Alt P, P가 무슨 뜻일까요? Ctrl P 하면 인쇄하겠다라는 뜻이겠죠? Alt P,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Previous의 약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전,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단축키는 Alt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P로 뒤로 갈 수 있고 Alt N 누르면 다시 앞으로 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3를 다시 불러온 다음에 자, 현재 목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표는 3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 친구가 그 영어 단어를 알고 우리한테 3이라고 말을 해주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 3는 3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자주 적어봤을 는을 쓰시면 됩니다. 하고 3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네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방금 설치당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3는 3이야. 하고 엔터키를 치시면 놀라운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무려 엔터 한번 쳐볼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뱉거나 3 더하면 8이야 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뭔가 응답을 해줬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말도 우리한테 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Alt P 조금 해서 자, 3는 3하고 엔터를 친 이후 시점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랑 동일한 5글자 3를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제는 아까 전처럼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3하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왜 우리한테 3이라고 답변을 해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3하고 엔터키를 치기 전 시점에 3는 3하고 엔터키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영어 하나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된 친구예요. 물론 여전히 다른 영어 단어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5도 가르쳐주고 싶다 하면 5는 5하고 엔터키를 또 치셔야 할 거예요. 아무튼 어느 정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의 이상한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아까 전에 3 더하기 5하고 엔터를 치면 8이 나왔었잖아요. 자, 우리가 갑자기 손가락에 경련이 와서 3 더하기 5를 쳐야 되는데 3을 못 치고 더하기 5까지만 적고 엔터키를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3 더하기 5로 50분을 울고먹는 수업을 수강 신청하신 거예요. 아무튼 자, 더하기 5하고 엔터를 치면 이때는 그냥 우리한테 5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빼기 5라고 했었다면 얘는 음수 5에 해당하는 두 글자를 우리한테 말해줬을 겁니다. 아무튼 더하기 5는 그래 양수 5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5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3 더하기 5를 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5를 못 친 채로 엔터키를 친다라 생각을 해봅시다. 3 더하기까지만 치고 엔터키를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엔터키를 치면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이 내 마음에 캥기냐까지 음영으로 보여주면서 신텍스 에러, 신텍스는 뭐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법이라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뭔가 네가 지금 엔터키 친 적어놓은 내용들이 뭘 나한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더하기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3세 이상 같은
개등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느낌의 판정을 내린 건지 모르겠다 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완성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오류 메시지를 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류도 여러분이 방금 봤던 네임 에러랑 비슷한 빈도로 자주 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 지금 열심히 응답을 해주는 친구가 이번 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업에서는 꽤 다양한 오류들을 직접 발생시켜 보고 어느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납니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본 거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오류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3 나누기, 이건 저만 칠게요. 3 나누기 3 하면 1.0이죠. 3 나누기 2 하면 1.5고 3.0, 3 나누기 0.5 하면 6.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극한을 취해서 0까지 가도록 해서 3 나누기 0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엔터 치면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요? 3 나누기 0 하면 무려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전이랑 다르게 매우 적나라한, 여러분도 지금 우리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온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로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으로 나누기를 시도를 해서 직접 0으로 나누지 않고 대신에 바로 멈추고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놓고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안 되겠죠. 물론 이것도 안 될 겁니다. 동등한 이유로. 자, 얘는 왜 오류를 내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요건 살짝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상식이니까 살짝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는 진짜로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나눗셈 어떻게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곱셈을 했었을 거예요. 곱셈과 뺄셈을 했었을 겁니다. 이런 거 해갖고 해본 적 있잖아요. 자, 0은 못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2를 한번 해볼게요. 3 나누기 2 해서, 그럼 일단 먼저 1 적죠. 암산으로 해서 1 적고 뺄셈을 하죠. 그 다음에 1하고 0 해요. 여긴 지금 소수점이 있으니까 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5 하면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0이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작업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5를 했고, 그걸 가지고 3이랑 빼고 12랑 빼는 뺄셈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초등학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눗셈을 해요. 뺄셈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저 숫자에서 2를 빼는 게 불가능해질 때까지 이 2를 빼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누기 0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3에다가 아무리 0을 빼도 그 숫자는 여전히 내가 들고 있는 0보다 클 거잖아요. 항상 그대로 3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이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 컴퓨터는 진짜로 나누기 0 해줘 하고 부탁하면 불이 났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디비전 바이 제로, 파이어 막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불타는 영상들을 서양인들이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아무튼 역사적인 사유로 0으로 나누는 건 컴퓨터 동네에서 아예 못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0으로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감지를 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전용 오류를 뱉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일단 우리 첫 실습은 그럭저럭 끝이 날 것 같아요. 살짝 정리해 보면서 내용들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요. 우리가 3을 적고 엔터키를 쳤더니 똑같이 3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3 보여주고 아까는 그냥저냥 바로 넘어가긴 했는데 언제든지 엔터키 치면 뭔가 작업을 수행해주고 다시 한번 꺽쇠 3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와 같은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사람이 키보드를 써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엔터키 쳐가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어떤 덩어리 같은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인터랙티브라고 불러요. 액션을 인터하는 겁니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린 파이썬 쓰고 있으니까 파이썬 인터랙티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python.org 가서 뭔가 설치를 해서 시작 메뉴에 아이들 입력해갖고 하얀 창 열어서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우리 앞에 떠있는 이 창은 아이들 창입니다. 근데 이 창의 뒤에는 사실 이 창의 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은 내용을 받아들여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제공하는 일종의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는 하나 듣고 하나 말해주고 하나 듣고 작업 수행해서 하나 말해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친구, 그 프로그램 자체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쉘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하얀 창 맨 위에 적혀있는 단어는 요거죠. 아이들 쉘이라 적혀 있잖아요. 자, 컴퓨터 동네에서 쉘 하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무언가랑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검은색, 흰색, 가끔은 파란색 창을 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뭉뚱그려서 적당히 인터랙티브 내지는 하얀 창이라고 앞으로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 인터랙티브는 하나씩 우리가 시킬 수 있는 모드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키보드 접고 엔터키를 치면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라는 단어 아마 요거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사전 찾아도 뭔가 해석하다 막 요런 느낌의 한국어 설명이 튀어나올 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요 인터프리트를 이런 식으로 그때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마다 하나씩 읽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 이 인터프리터라는 친구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컴파일이 뭐 하는 건가요? 여기 .c, 저기 .c 등등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가 해석한 결과에 해당하는 또 다른 파일을 뱉어내주는 친구를 보통 컴파일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뱉어낸 프로그램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내가 적은 C 코드가 잘 적혀있냐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컴파일러라는 친구는 일단 기다려요. 열심히 기다립니다. 엔터키 칠 때마다 반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 적고 우리가 예를 들면 녹색 화살표라든가 그런 걸 누르는 시점에야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아, 첫 줄은 이거구만, 두 번째 줄은 이거구만 하면서.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아, 오류가 25개가 있네요 라든가 와 같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거나 오류가 없다면 나중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 주거나 하게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다음에 저 사람이 뭐 적고 엔터키 칠지는 1도 신경 안 써요. 지금 당장 들어온 한 줄만 보고 아, 이거면 지금 저거 해야지. 아, 뭐 3? 나 아직 모르는데 네임 에러 뱉어야지와 같이 한 줄 한 줄 읽고 작업을 수행해 준다라는 개념이 요 인터프리트라는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건 요거고 중요한 점은 요거예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씩 시킬 수 있다, 한 줄 한 줄씩 읽고 작업을 수행한다 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 하나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읽고 실질적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xecute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행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이 실행은 누가 수행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만든 C 프로그램은 이런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트북에 달려있는 CPU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친구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거잖아요. C로 짜야지 빠르다라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까지 엔터키 쳐본 그 한 줄 한 줄은 오류가 나지 않은 한 전부 다 어엿한 완성된 파이썬 문장들이었고 그렇게 엔터키를 쳤을 때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내용에 입각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얀 창 뒤에 있는 친구가 실행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오늘 붉은 글씨 2개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다 등장을 한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부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단어만 눈에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조금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3 하면 3 나오는 친구였고, 요것만 친 게 아니라 5 엔터 치면 5를 보여줬고, 3 더하기 5 엔터 치면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8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한테 뭔가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는 건 또 아니었어요. 3는 3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 시점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파란색 글자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빨간색 오류 메시지, 영어로 된 오류 메시지를 대신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 양상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프로그램은 이렇게 잘 동작 안 하는 거임? 왜 내 캐릭터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임? 원인을 따지자면 어딘가의 문장을 여러분 목표에 걸맞지 않은 문장을 적은 여러분 손 내지는 여러분 눈 탓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결백하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목표에 맞는 실행을 야기하기 위한 문장을 열심히 적게 될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는 순전히 여러분이 문장을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3 보내주면 되겠구만, 이번엔 덧셈 한번 하고 결과 보내주면 되겠구만 과 같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실행 도중에 무슨 작업을 할지를 결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아이들에다가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시키고 싶을 때는 그 복잡함이 반영돼 있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긴 문장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면 여러분 카카오톡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은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목표에 맞는 문장을 적음으로써 프로그래밍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절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해 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은 조금 특이했어요. 아무 반응도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동일한 문장, THREE 5글자 동일한 문장을 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했을 때는 오류가 났어요. 근데 이 문장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다시 동일한 문장을 적고 엔터키를 쳤을 때는 우리 목표, 당시 목표에 걸맞는 3을 반응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3는 3 엔터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주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살짝 요약하면 이 정도 우리가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보여줄 거예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는 오류 메시지가 엄청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그 오류 메시지 가장 마지막 줄, 가장 왼쪽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냐만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3가지를 구경해 봤고요. 대충 이런 상황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각각에 해당하는 오류를 뱉어줄 것이다 라고 납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이번 한 학기 수업 진행하면서 또 다른 다양한 오류들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도 일단은 마지막 줄 맨 왼쪽 단어만 살펴본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설명했었고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요 정도 구경해 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없는 난이도긴 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간중간,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어떤 흐름을 초월하는 수준의 궁금한 게 생겼을 때도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영상 편집할 때는 잘라낼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별거 없구만 이런 거 들으라고 나한테 등교를 권장했던 거야 생각하신다면 정상이긴 해요.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에 조금씩 살을 입혀가면서 16주차쯤 되면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심지어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한 걸음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짝 관점을 바꿔서 이제까지 우리가 인터랙티브를 써서 문장을 하나씩 적고 엔터키를 쳐가면서 파이썬을 음미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약간 정식적인 느낌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커서 열심히 깜빡거리고 있겠죠? 인터랙티브. 그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N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New의 약자인 것 같아요. 누르시면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또 다른 하얀색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Untitled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지금 꺽쇠 3개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메모장 수준의 UI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뜨면 일단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 Untitled라는 창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키보드를 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권장사항이에요. 여러분 LMS 가시면 요 .pdf 파일 볼 수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통은 그냥 LMS에 그대로 띄워서 스크롤 해갖고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 글자들을 파워포인트를 써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파워포인트를 써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LMS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Edge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써서 이 .pdf 파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한다면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전체 글자들을 드래그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을 써서 LMS 접속해서 그냥 거기서 대놓고 띄워놓고 열면 그 복사 붙여넣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루트를 쓰면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변환이 잘 되는 걸 음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PPT 주인이기 때문에 좀 치사하지만 저는 작성이 끝이 났어요. 개치사하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났다면 자, 뭐 색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키보드 쳤더니 지가 알아서 빨강색, 막 까만색 색상을 입혀주는 걸 목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잘 작성하셨다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이상한 폴더를 맨 처음에 알려줄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바탕화면 가서 적당한 이름 헬로 월드 적당한 이름 적고 엔터키를 치면 방금 지정한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py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내용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뭐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띄어쓰기를 하나를 더 적었다라고 하면 자, 이 창 맨 위에를 한번 보세요. .py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별표를 이름 앞에다가 붙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찍혀 있다는 건 지금 내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저 파일 내용이랑 내가 지금 요 아이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을 하면 저 별표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백업이 완료됐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장 안 하는 건 본인 탓인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적절한 타이밍에 저장을 하면서 과제라든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저장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저장이 끝났다면 F5를 눌러서 방금 작성한 여러분의 첫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이 예상한 그 결과가 평소에 꺽쇠 3개 보여줬었던 인터랙티브의 파란색으로 뜨면 성공이에요. 자, 잘 안 된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다 잘 돼요? 좋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F5 누르면 지가 알아서 Alt 탭 하면서 짠, 여기서부터 헬로 월드 느낌표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꺽쇠 3개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인터랙티브니까요. 자, 그래서 방금 적은 내용 살짝 살펴보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2줄짜리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아래에 적혀있는 저 프린트로 시작하는 저 줄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은 F5를 눌렀을 때 실행했을 때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됐구나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한다면 지금 다운표로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저 가운데 내용을 고쳐서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면 변경된 게 반영된 파란색 글자들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 지금 이 .py 파일에 적혀 있는 저 프린트로 시작하고 닫는 괄호로 끝나는 저 친구도 어엿한 완성된 파이썬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장이다라는 건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인터랙티브에다 적으면 방금 전 F5 눌렀을 때랑 동등한 결과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인터랙티브에는 문장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3 더하기 5 할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우리 .py 파일에 적혀 있었던 그 한 줄 그대로 긁어와서 엔터를 치면 아까 전 F5 눌렀을 때랑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린트 뭔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괄호를 닫고 복잡하지만 이 한 줄도 엄연한 파이썬 문장이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적혀 있는 한글로 적어둔 내용은 여러분이 안 적으셨거나 바꿔 적으셨다 하더라도 F5 눌렀을 때 프로그램 실행에 일절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친구들을 주석 내지는 커멘트라고 부릅니다. C에서 주석 적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됐나요? C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죠. 요즘 C는 슬래시를 하거나 슬래시 별로 스타트해서 별 슬래시로 끝내거나 하는 방법 배웠을 겁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주석을 적으려면 한 줄 단위 주석을 적으려면 이렇게 Shift 3 하면 나오는 넘버 사인을 그 줄 맨 왼쪽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여러분 샵 include, 샵 define 할 때는 저도 그땐 샵 쓰거든요. 그렇긴 한데 일단 정식 명칭은 이 친구는 샵은 아니고 넘버 사인이라 불러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숫자 기호입니다. 그래서 뭐 넘버 3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 봅시다. 지금 .py 파일 내용 보이잖아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그 깜빡거리는 커서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 문장 맨 왼쪽 P 왼쪽에 깜빡거리도록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저 문장이 적혀있는 한 줄을 통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 선택돼 있음 하면서 음영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제가 요거랑 동일한 내용을 무려 2016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시템 2, 3학번 친구들도 해보도록 합시다. 누르시면 무려 아무 변화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 시점에 Ctrl V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여기서부터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커서 깜빡거리고 있고 Shift 아래 화살표하고 Ctrl C, V 하시면 무려 위에 적혀 있었던 그 줄이랑 완전히 동일한 새로운 줄을 다시 한번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 수업에서는 복사 붙여넣기 복붙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렇게 복붙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만 다운표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꿔 적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느낌의 결과가 나온다면 성공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콩 하고 저장하고 F5 누르면 지금 윗줄에는 헬로 월드 적혀 있고 아래쪽에는 옹 한 글자 적혀 있다 보니까 F5 눌렀을 때 일단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옹 하고 아래줄에다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옹 한 글자를 적어주고 사실은 그 뒤에도 엔터키를 한번 쳐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F는 이런 서비스 제공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본 적 있죠 이미? 백슬래시 n이라든가 직접 해서
다음 줄에 출력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엔터키 쳐야 됨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의 이 프린트라는 친구는 자동으로 엔터키를 쳐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싫다라면 이런 식으로 문장 내용물을 바꿔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다운표 이 헬로 월드 출력해줘.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end는 다운표로 해줘. 이거 지금 다운표 두 개 사이에 아무 글자도 안 적은 거예요. end는 야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을 맺는 겁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저도 해볼게요. 이건 저도 칠게요. end는 다운표야. 하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아까 전이랑 다르게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출력하고 엔터키를 안 쳤어요. 엔터키뿐만 아니라 아무 글자도 안 쳤습니다. 그 다음에 옹을 출력하려다 보니까 느낌표 바로 뒤에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뒤에다 엔터키 치는 게 싫다라면 방금 봤던 느낌대로 저 본문을 일단 출력하고 마지막에는 내 아무 말도 안 하면 너 엔터키 쳤을 텐데 마지막에 아무 글자도 적지 않아줘 라고 우리가 특별히 지정을 해둔 셈이 되는 겁니다. 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복붙 얘기가 살짝 튀어나오는데 자, 아마도 다음 주 수업까지는 여러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다음 주쯤 가기 시작하면 앞에서는 나지 않는 오류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키보드를 다르게 쳤기 때문이에요. 적으면 안 되는 글자가 적혀 있거나 띄어쓰기 3번 해야 되는데 4번 해놨거나 등등의 별의별 사유로 오류가 막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면 복붙을 잘 활용해서 아까 잘 실행됐던 문장을 그대로 긁어서 또 다른 위치에다 붙여넣기 해서 살짝 내용물만 예를 들면 다운표 안에 내용물만 살짝 고쳐가면서 재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우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어떤 수업들은 수업 자료는 나눠주는데 코드를 그림으로 나눠주는 수업 있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 핸드폰도 다 OCR 되는 시대긴 한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굳이 직접 키보드를 쳐야만 하도록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수업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은 복사 붙여넣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그리고 후반부쯤 가면 복붙을 안 하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업 왔다, 유튜브 영상 켰다 라면 일단 .pdf 파일부터 다운로드하고 복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우리 후반부 페이스를 따라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막 챗 GPT 핫하잖아요. 그래서 말과 글 과제 같은 거 이제 요즘 컴퓨터가 대신 해주죠. 그 다음에 교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말과 글 수업이라면 여러분이 자신이 직접 말해보고 자신이 직접 글을 써보는 게 그 수업 자체의 목표니까 양심상 챗 GPT 같은 걸 안 쓰도록 마음 먹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창컵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업 자료에 있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전 예시 파일들에 있는 문장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야 정상적인 속도로 우리 수업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고사 시험 볼 때는 필기 시험이니까 그때는 별 수 없이 여러분이 펜으로 PRINT 펜으로 적어야 되긴 하는데 평소에 수업할 때는 복붙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첫 스타트를 잘 끄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굵은 글씨 단어 2개 나왔는데 이 친구들만 살짝 정리해두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401호를 양보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문장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미 꽤 다양한 문장들을 적어봤어요. 엔터키 쳐봤습니다. 심지어 맨 처음 적었던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던 3엔터 역시나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납득할 수 있는 뭐 해야 될지도 정확히 판명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어엿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건 C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 문장, C 문장, 자바 문장 등등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문장이라는 단어는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를 의미해요. 여기서의 실행이 execute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하나의 세트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뭔가가 문장이 아니라면 걔는 기본적으로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C에서 문장이 아닌데 여러분 적어본 거 뭐 있습니까? 선언이 있죠. int, number, 세미콜론 같은 건 기본적으로는 실행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걔 갖고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걔를 어디다 적었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옛날 C 기준으로 C에서는 선언은 문장으로 치지 않습니다. 함수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아무튼 그래요. 우린 지금 파이썬 하고 있고 방금 전 적었던 모든 것들 오류가 나지 않은 이상은 문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 쳤을 때는 그래서 지금 3 더하기 5를 하려는 건지 7을 하려는 건지 나한테 지금 뭐를 시킨 건지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전혀 종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방금 봤던 신텍스 에러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날씨 더우니까 들어오라고 합시다. 자, 앞수업 중인데 밖에 더우니까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주석 나왔죠? 넘버 사인 했을 때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석 역시나 일단은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는 실행의 대상은 아니에요. F5 눌렀을 때 걷다 뭐를 적어놨든 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요. 방금 말했던 파이썬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데 그 실행이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누가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우리가 직접 문장을 적음으로써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주문을 하는, 예약을 하는, 시키는 느낌이긴 한데 편의상 실행시키다 같은 사동 표현보다는 실행하다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표현을 앞으로 쓰도록 할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행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적어놓은 파이썬 프로그램 포함해서 대부분의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여러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돼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 거꾸로 3개 나오는 인터랙티브를 쓸 때는 매번 여러분이 그 키보드 앞에 앉아서 매번 수동으로 문장을 하나하나씩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차근차근 각각의 문장을 실행하도록 해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py 파일에다가 문장들을 미리 잔뜩 적어 놓는다면 나중에 저장하고 F5를 눌렀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파일에 적어둔 문장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쭉 실행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하면 숨이 상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제목은 내가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래서 뭘 적는 거냐? 프로그래밍 한다. 부모님이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프로그래밍 해요 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문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걔는 실행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적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굵은 글씨 단어가 막 다음 주만 해도 막 67개가 한꺼번에 튀어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있는 여러 단어들 중에 일단 이 문장이라는 2글자짜리 단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이 굵은 글씨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꺽쇠 3개 옆에 인터랙티브에다가 적거나 .py 파일에다가 한 줄 한 줄 엔터키 쳐가면서 적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은 여러분이 키보드 쳐서 엔터키 쳐야지만 완성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은 그렇게 열심히 적어놓은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되고 등등 다른 이야기들이 백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방금 살짝 이전에 얘기했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작업을 수행해주는 친구인데 그 작업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결정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이전 시점에 적어둔 문장의 내용물에 입각해서 그에 맞는 작업을 수행해준다까지도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 프로그래머로서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라면 그때그때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은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문장을 적당하게 적어가면서 그 순간순간의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무려 2가지 문장들을 이미 적어봤어요. 방금 전 둘러보기 할 때랑 .py 파일 만들 때랑 다 같이 포함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쉬는 시간 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2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문장 적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장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동일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물을 어떻게 글자들을 채워 넣을 거냐, 예를 들면 따옴표 안에 뭐 집어넣어야 되냐, 역시나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끝이 날 것 같아요. 1시간 반 31분인데 쿨하게 정각에 시작하죠. 15시 정각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쉬는 시간 갖고 이마트 24시 편의점 있고 하니까 적당히 쉬면서 이후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반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